전쟁은 끝났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돌아왔지만 단 하루 차이로 만나지 못한 두 사람, 말하지 못한 고백 하나가 평생의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리움으로만 살아남은 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강가 마을은 그날도 평온했습니다. 물레방아가 느릿느릿 돌아가고 아낙네들은 빨랫돌 위에서 수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강물에 부서져 반짝이던 그 순간 마을 어귀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눌러쓴 채 허리춤에 찬 칼자루만이 그가 범상치 않은 자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어딘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길을 걸어온 사람, 혹은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것처럼. 또 떠돌이군.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자들이 부쩍 늘었어. 전쟁이 끝났다지만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 돌아왔지만 돌아갈 곳을 잃은 이들이 이 작은 마을까지 흘러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마을 한가운데 우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삿갓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우물가에 있던 여인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젊었습니다. 30도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죽음을, 절망을, 그리고 끝내 구하지 못한 것들을 본 사람의 눈. 물 한 바가지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명령하는 것도 구걸하는 것도 아닌 그저 묻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동이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멀리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처녀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광주리를 들고 우물가로 달려오다가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발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본 것뿐인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려움, 아니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건 마치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 머물면 무언가 틀어진다. 사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삿갓을 눌러쓴 채 마을 끝 빈 초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없이 그림자처럼. 연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에서 차오르는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 멀리 마을 끝 초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평온했던 마을에 낯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야, 이리 와서 이 비단 좀 봐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창가에서 시선을 거두고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비단이 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홀레복을 지을 감이었습니다. 김진사댁 도련님이 참 좋은 분이라더구나. 집안도 좋고 사람됨도 반듯하다니 내가 복이 있는 게다.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비단을 쓰다듬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익숙한 미소였습니다. 20회를 살면서 수없이 지어온 순종적인 딸의 미소. 예, 어머니. 그 말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서 정한 혼처였습니다. 연하는 한 번도 그 도령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본 그의 얼굴이 선하고 옷매무새가 단정하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리라. 분명 그럴 것이다. 그런데 왜 가슴 한편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일까? 그날 오후 연하는 광주리를 들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빨래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레 마을 끝, 그 낡은 초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초가 앞마당에서 칼을 닦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연하가 다가가는 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반가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저기,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떠돌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연하 자신이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연하는 집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신 겁니까? 사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변명도 미화도 없이 연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 속에서 보이는 깊은 슬픔이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겁니까? 쉬시려고? 아닙니다. 사내는 다시 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발길이 닿은 곳입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연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머물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사람, 그저 흘러가듯 살아가는 사람. 여기 머무시면 안 될까요?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연하 자신도 놀랐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작은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연하는 손에 든 광주리를 꼭 쥐었습니다. 그냥 여기가 당신에게 쉴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사내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나는 머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머물면 또 잃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연하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아픔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녀는 이곳 사람입니까? 사내가 물었습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곳을 떠날 일은 없겠군요. 곧 혼인을 합니다. 이 마을에서. 연하는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내에게 알릴 이유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연하는 뒤돌아 강가로 향했습니다. 광주리를 내려놓고 빨래를 시작했지만 손은 멈춰 있었습니다. 강물만 흘러갔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머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떠나지 않기를, 이곳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은 곧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약속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어귀의 관아에 방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글을 읽기 시작했고 곧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오랑캐가 다시 쳐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전쟁이 끝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았건만 징집령이 내려졌습니다. 16에서 40까지 건강한 남정네는 모두 나서야 합니다. 관아 아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통곡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들을 붙잡고 울었고 아내들이 남편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왕명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댁 도련님도 가신다지 뭐냐.
누군가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인을 앞둔 그 사람. 며칠 뒤면 만나기로 했던 그 사람도 전쟁터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엾어라. 이제 막 혼례를 앞뒀는데 주변 안악들이 혀를 찼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슬퍼야 하는 것일까?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엔 다른 생각이 먼저 스쳐갔습니다. 그 사람은?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남자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출정은 사흘 뒤였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징집 대상이 아니었지만 마을의 젊은이들 대부분이 떠나야 했습니다. 연하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빨래를 하러 가는 척이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초가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사내가 마당에 작은 보따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칼을 허리춤에 차고 낡은 도롱이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가시는 겁니까?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징집령이 내려져서요? 아닙니다. 사내는 보따리 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갈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유가 없다니 무슨. 연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전쟁터에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 돌아오는지 압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전쟁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 왜? 연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격한 감정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럼 왜 다시 가려 하십니까?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래서입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연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죽기 위해 전쟁터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도 돌아가야 할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연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곳에 머물 이유가 생긴다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면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사내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통, 갈망, 그리고 두려움. 처녀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나는 손에 피를 묻힌 사람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연하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와 사내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처녀에게는 혼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사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가지 마세요. 연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발 가지 마세요. 사내는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통스럽게, 격렬하게. 놓으십시오. 싫습니다. 처녀, 이러면 당신이 죽으러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압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고 저도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세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그날부터
제 마음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연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을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초가를 바라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며 전쟁의 소문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마을은 출정을 앞둔 사람들의 작별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집집마다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마을의 남자들은 모두 떠나야 했습니다. 연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떠났습니다. 사흘 전에 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밖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아니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직 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잠든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했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강가를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였습니다. 강가 버드나무 아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에 진 칼이 달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째서 아직 여기 계십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떠나려 했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만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강가로, 이 자리로. 연하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사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연하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나무씨 흔들리는 소리를. 내일이면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나도 함께 갈 것입니다. 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하는 겁니까? 가야 합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겐 가족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강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들을 마을에 두고 전장으로 갔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왔을 때 마을은 불타 있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텅 빈 눈빛이, 그의 침묵이, 그의 고통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 가시는 겁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한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내는 처음으로 연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녀를 만나고부터 이상합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연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두렵습니다. 사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또 잃게 될까 봐, 또 지키지 못할까 봐. 그건, 연하는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질 무게가 아닙니다. 지키지 못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이,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연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지켜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내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무언가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처녀의 혼인은 취소되었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김진사댁 도련님도 전쟁에 나가셨으니 혼례는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돌아오세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럼 제가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사내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손을 들어 연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처음 만지는 것처럼, 마지막 만지는 것처럼. 나는 처녀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연하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땐 이야기합시다. 내 이름도 처녀의 이름도 나누지 못한 모든 이야기를 약속하시는 겁니까? 예, 약속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연하도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거리가 생겼습니다. 제 이름은 연하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꽃연애, 꽃뿌리 화, 연하입니다. 사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요? 돌아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꼭 살아 돌아와야 할 이유가 될 테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철썩이며 흘렀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연하는 돌아섰습니다. 사내도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이미 전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는 것을.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떠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연하는 집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마당에서 농기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땡땡. 마을 입구의 경종이었습니다. 급하고 날카로운 소리, 위급함을 알리는 소리. 연하는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밖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오랑캐다.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연하는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 집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당장 나와. 아버지의 외침에 연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말을 탄 오랑캐 병사들이 마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비명이, 울음이,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어서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아버지가 연하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산으로, 그곳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랑캐들은 빨랐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칼날이 빛났습니다. 연하의 옆을 지나가던 안악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그녀의 품에서 갓난아이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연하는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보지 마라. 그냥 뛰어.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밟혔다. 짓밟혔다. 연하는 울면서 달렸습니다. 귓가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산 입구가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때였습니다. 쾅!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마을 뒤편의 집들이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화약이었습니다. 오랑캐들이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에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연하도 넘어졌습니다. 손을 놓쳤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연하야. 어머니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연하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밀렸습니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연기 속에서, 빗줄기 속에서 부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연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과 폭음 속에 묻혔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가씨, 어서 가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마을의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는 연하를 거칠게 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하는 뒤를 돌아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산 아래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던 집이, 그 사내와 처음 만났던 우물이, 함께 서 있던 강가가 모두 불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도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불꽃이 검은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연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주위에 다른 피난민들도 있었습니다. 20명 남짓, 모두 넋을 잃고 불타는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다들 죽었어. 다 죽었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연하는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불타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연기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아직 마을에 있었습니다. 내려가면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이야기하자던 그가 살아 돌아오세요. 그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오세요. 하지만 지금 그녀 자신이 살아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해졌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에서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연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섰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타버린 조선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평범했던 삶은 끝났다는 것을, 이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이 왔습니다. 산속에 숨어있던 피난민들은 굶주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물도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랑캐 병사들이었습니다. 10명쯤. 그들은 산속을 훑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백성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해, 제발. 누군가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이쪽을 가리켰습니다. 말들이 다가왔습니다. 나와라, 숨어봤자 소용없다. 낯선 말투의 조선어였습니다. 피난민들은 떨면서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연하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리는 움직였습니다. 병사들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하나씩 피난민들을 살폈습니다. 늙은이들은 내팽개쳤습니다. 아이를 아는 여인들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인들과 아이들은 따로 세웠습니다. 연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인연들 줄 서. 병사가 칼자루로 여인들을 몰았습니다. 5명의 여인이 한 줄로 섰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15에서 25 사이. 연하는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것들은 데려간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병사들이 여인들의 손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뒤에서 마을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칼이 번뜩였고 감히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말 뒤에 묶였습니다. 5명의 여인이 한 줄로. 병사가 말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말이 움직였습니다. 여인들은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불탄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집이 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기둥과 검게 탄 벽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텄습니다.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맨발로 걸었습니다. 돌에 발이 찢겼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옆에 있던 여인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병사가 말해서 내려 다가갔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안 돼.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병사가 돌아보았습니다. 연하는 그 여인 앞으로 갔습니다.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걸어야 해요. 못 가요. 못 가. 가야 해요. 살아야 해요. 연하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병사는 칼을 거두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병사들이 불을 피웠습니다. 여인들은 나무에 묶였습니다. 먹을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물만 한 모금씩 주었습니다. 연하는 나무의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그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살아서 돌아오면 이야기합시다.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무엇을 당하게 될지, 포로가 된 여인들의 운명을, 죽음보다 끔찍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고 있을까? 연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까? 아니, 그가 살아있기는 한 걸까? 전쟁터는 먼 북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싸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죽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곳이라고 그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살아 돌아온다면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를 찾아줄까? 이렇게 더럽혀지고 망가진 나를. 옆에서 여인 하나가 흐느꼈습니다. 조용히 소리 죽여서. 연하는 눈을 떴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17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매화예요. 저는 매화라고 해요. 저는 연화예요. 강가 마을에서 왔어요. 저도 그 마을이에요. 아가씨를 봤어요. 우물가에서. 매화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린 살아야 해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요. 끝까지. 왜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안 돼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요? 예. 분명 누군가는 우릴 찾고 있을 거예요. 살아있다고 믿고. 매화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병사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비추는 어딘가에 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면, 돌아온다면, 기다리고 있어요. 연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부디 살아있어 주세요. 제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묶인 손목을, 찢어진 발을, 부서진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았습니다. 저 별들을, 저 하늘을 살아남겠다고 다짐하면서. 인연, 또 게으름을 피우는 거냐? 채찍이 연하의 등을 후려칩니다. 살같이 찢어지는 아픔에도 연하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고통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연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땅에서 노비로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몇 해째인지 모릅니다. 밤이 됩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몸을 누이면 연하는 눈을 감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꼭 돌아오신다고. 강가의 그날이 떠오릅니다. 매화꽃 향기, 그의 따뜻한 손, 그리고 그 약속. 저도 꼭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연하는 속삭입니다. 이 고통도, 이 치욕도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당신 살아 계시겠죠? 대답 없는 밤하늘에 연하는 묻습니다. 들었소? 포로로 끌려간 여인들 대부분이. 쉬,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오. 사내의 손이 멈춥니다. 술잔을 든 채로. 무슨 말입니까? 아, 이보시오. 그쪽 고향이 어디시오?
안동입니다. 주막 주인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안동에서 끌려간 연하라는 처자. 혹시 아시오?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안타깝소. 소식이 왔는데 그 처자가 타국에서 병으로 술잔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깨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확인했다고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자네가 소리칩니다. 주막 안의 모든 사람이 놀라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내는 이미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도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형님, 억지로라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지만 숨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없는 세상에서 사내는 그저 움직이는 시체일 뿐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논밭을 갈고 장사를 하고 웃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가십니까? 이웃이 묻습니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매일 사내는 강가를 찾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곳. 매화나무 아래 약속했던 그 자리. 혹시나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사내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혹시나 돌아올지도. 사람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립니다.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바보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알고 있습니다. 연화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강물이 흐릅니다. 매화꽃이 피고 집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하지만 사내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연하는 찢어진 옷을 붙잡고 달립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라. 노비가 도망친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조선으로. 몇 날 며칠을 굶고 숨고 도망쳤습니다. 함께 탈출한 사람들은 하나둘 잡혀갔습니다. 연하, 여기서 그만. 안 됩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기다리기라도 하는 거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슴 속 약속을 움켜쥡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조선 땅을 밟습니다. 이곳이 우리 땅.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연하가 아닙니다. 흉터투성이 얼굴, 빠진 이, 꺾인 손가락, 그리고 영혼 깊숙이 새겨진 상처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연하는 주저앉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건 꽃처럼 아름답던 자신일 텐데 이제 연하는 꽃이 아닙니다. 짓밟힌 들풀입니다. 그래도 가봐야 합니다. 연하는 다시 일어섭니다. 변한 건 겉모습뿐입니다. 가슴 속 약속만은 그대로입니다. 당신,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향을 향해, 강가를 향해, 살아남은 자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연하가 고향에 도착한 건 한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이게 우리 마을이었나. 무너진 담벼락, 불에 탄 집터들, 골목마다 쓸쓸한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아주머니 계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집도 그 옆집도 모두 비어 있었죠. 간신히 우물가에서 낯익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저 연하예요. 다들 어디 가신 거예요? 연하야. 살아 있었구나. 다들 떠났단다. 살 수가 없어서. 그럼 저기 언덕 위에 살던 말을 잇지 못하는 연하에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총각 말이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더구나. 연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하셨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북쪽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하더라. 안 됐지만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 연하는 비틀거리며 사내의 집터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대문, 쓰러진 기둥. 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숨이 막히도록.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꼭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사내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어요. 온몸은 상처투성이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왔습니다. 연하, 연하는 사내는 곧장 연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누구 없소.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며 한 안악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누굴 찾으시오? 연하요. 이 집에 살던. 아, 그 아가씨. 어제 떠났소. 아침 일찍. 어제요?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서쪽으로 간다고만 하던데 요즘 다들 뿔뿔이 흩어지잖소. 사내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만, 단 하루만 일찍 왔더라면 혹시 돌아온다는 말은? 글쎄요. 이 마을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 돌아올 이유가 있겠소? 사내는 마을 입구에 앉아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연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사내도 마을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루 차이로 엇갈렸습니다. 연하는 이웃마을 작은 찻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고 차를 따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밤마다 사내를 떠올렸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죽었다는 그를 위해 울다가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연하야, 장 보러 가자꾸나. 찻집 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연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며 조금씩 웃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한편 사내는 여러 마을을 떠돌며 연하를 찾았습니다. 서쪽으로 또 서쪽으로.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 마을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하, 봤지? 웃고 있더군. 나이 든 남자랑 같이 사는 것 같던데. 사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전쟁 후에 혼자 살기 힘들었겠지. 뭐, 이해는 가네. 사실은 찻집 주인 할아버지였지만 사내는 그걸 알 리 없었어요. 그는 더 이상 연하를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포기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3년이 흘렀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연하는 차짚을 사러 장터에 나왔습니다.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우산을 가져올 걸. 연하가 처마 밑으로 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사람.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내도 느꼈어요. 시선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내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장터의 소란함도 빗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연하도 한 걸음 내디뎠어요.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침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팔 하나만큼 좁혀졌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요. 연하가 흐느꼈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3년의 시간이, 오해가, 그리움이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찾았습니다. 빗속에서 장터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그렇게 재회했습니다. 달빛이 처마 끝을 타고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사내는 연하의 방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연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하님. 사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강가에서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요? 네. 그때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저는 당신을 됐어요. 연하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어요. 그때 강가에서 당신이 저를 안아줬을 때. 그때 다 알았어요. 당신의 마음도 제 마음도.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말로 하면 더 무거워지는 마음도 있고요. 연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연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다른 곳에서 왔어요. 전쟁이 끝나면 각자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은 진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마음 잘 받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따뜻하면서도 슬픈 침묵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사람들은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님, 들으셨습니까? 조정에서 당신에게 상을 내린다고 합니다. 시녀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이요? 네, 전쟁 중 부상병들을 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으셨답니다. 한양으로 오라는 명도 함께 왔어요.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사내가 병사들과 함께 훈련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전에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습니다. 한양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사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조정의 명인이 거역할 수 없어요. 저도 곧 변방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임지가 정해졌습니다. 연하는 물 위에 비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연하님. 사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갈 수는 없습니까? 신분이 문제라면 제가 벼슬을 버리겠습니다. 안 돼요. 연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지키는 장수예요. 개인의 감정으로 그 길을 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양에는 제가 돌봐야 할 환자들이 있어요.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 병든 백성들. 그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요. 사내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이별하는 겁니까? 이별이라고 하지 말아요. 연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당신은 나라를 지키고 저는 백성을 치료하고 그것도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서로를 위한 일입니까? 당신이 지키는 나라에서 제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치료한 병사들이 당신과 함께 나라를 지키니까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연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꼭 안았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연하님. 당신도요. 부디 무사하기를.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달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사내는 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약방은 연하의 손길로 점점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급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연하님, 국경에서 급사가 왔습니다. 연하는 손에 들고 있던 약재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국경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수백 명이 쓰러졌는데 치료할 의원이 없다고. 그 순간 연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내가 떠난 곳, 바로 그 국경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연하님, 국경까지는 보름이나 걸리는 먼 길이에요. 게다가 전염병은 위험해요. 그래서 더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연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달려 연하는 국경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진영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신음하는 병사들, 쓰러진 백성들로 가득했습니다.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연하는 주저없이 진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사내는 병사들 사이에서 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연하님? 사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곳에? 치료하러 왔어요. 연하가 짧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환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 열은 언제부터 났습니까? 밤새도록 연하는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침을 놓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사내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도왔습니다. 새벽녘 잠시 쉬는 시간에 두 사람은 진영 밖 언덕에 앉았습니다. 오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전염병은 위험합니다. 당신까지 병에 걸리면 그럼 누가 이 사람들을 치유하나요? 연하가 반문했습니다. 저는 의원이에요. 병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해요. 그게 제 길이니까요. 사내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옆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곧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쪽 오랑캐들이 또 국경을 넘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알아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당신이 싸우러 가기 전에 이곳 사람들을 낫게 하려고요. 당신 곁에 있는 병사들이 건강해야 당신도 무사할 테니까요. 사내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하님. 네.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연하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염병이 끝나면 한양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당신을 막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신을 위한 일이니까요.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언제 떠날지는 제가 정할게요. 한 달 후 전염병은 잡혔습니다. 연하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사내는 진영 입구까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네, 당신도 부디 무사히. 연하가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곳에 전염병이 돌면 또 올게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말을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한양에서 백성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약방은 이제 도성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국경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내가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큰 공을 세워 장군으로 승진했다는 소식. 그럴 때마다 연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무사하구나. 다행이야.
어느 가을날 저녁, 연하는 예전에 사내와 자주 거닐던 강가를 찾았습니다. 요즘 그녀는 가끔 이곳에 와서 옛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강물에 비친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연하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그러나 여전히 꿋꿋한 자세의 사내. 당신, 편지를 보냈습니다만 받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사내가 다가와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그대가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약속이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강가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던 그 약속입니다.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5년간 국경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조정에서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연하님. 이제는 당신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의 길을 버린 건 아니죠? 버린 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이제 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5년 전 당신이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연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예요. 알고 있습니다. 사내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기다렸어요. 5년 내내 기다렸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다려줄 거라는 걸.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석양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연하님. 네.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의 약방을 돕겠습니다. 무술은 배웠으니 무거운 약재 나르는 일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앞으로 평생 일을 많이 시킬 거예요. 평생이라. 사내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평생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약속은 늦게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백성들을 치료하고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듯 서로의 상처도 치유하며,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내가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다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북쪽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랑캐들이 대규모로 쳐들어왔고 국경 수비대가 전멸 직전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퇴역 장수들을 긴급 소집하라.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야 합니다. 연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네, 알아요.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은 꼭 돌아와요. 약속했잖아요. 평생 함께하기로. 연하, 아니,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 연하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내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연하. 저도 사랑해요. 새벽, 사내는 떠났습니다. 연하는 끝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돌아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을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국경에서는 계속 전투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승전보도 있었고 패전보도 있었습니다. 연하는 매일 강가에 나가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마침내 소식이 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오랑캐를 물리쳤습니다. 도성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 다른 정갈이 날아왔습니다. 급사가 연하의 약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하님, 급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적장을 막다가 연하의 손에서 약재가 떨어졌습니다. 적장을 쓰러뜨리고 그 자리에서 아니에요.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돌아온다고 했어요. 평생 함께하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급사가 피 묻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하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함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당신이 평화롭게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나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강가를 기억합니다. 당신과 처음 만난 그날, 당신의 미소를, 당신의 목소리를,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연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혼이 내린 강가에 연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연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벌써 100일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죠.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강물은 쉼 없이 흘러갑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걱정하지 마. 꼭 돌아올게. 그 말만 믿고 저는 매일 이곳에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석양빛이 그녀의 눈물을 붉게 물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100번의 해가 지고 100번의 달이 떴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립니다. 연하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요, 아직도 믿고 싶어요. 당신이 어딘가에서 살아서 저를 찾고 있을 거라고. 그때 멀리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연하는 듣지 못한 채 계속 말합니다. 이제는 귀신도 보이나 봐요. 당신이 걸어오는 환영까지. 발걸음 소리가 점점 또렷해집니다. 갈대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저는 알아요. 이건 제 마음이 만들어낸. 그때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연하야. 연하의 몸이 굳어집니다. 사진이 손에서 떨어집니다. 아니에요. 이건 꿈이에요. 더 가까이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연하 나야. 연하는 천천히 두려운 듯 고개를 돌립니다. 10m 앞 그곳에 그가 서 있습니다. 초췌하고 상처투성이지만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연하는 숨이 멎은 듯 말합니다. 당신. 그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다가오며 말합니다. 미안해요, 늦었어요. 연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립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니죠?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꿈이 아니에요. 제가 돌아왔어요. 연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그의 얼굴에 닿습니다. 따뜻해요. 당신 진짜예요. 정말 살아있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네, 살아있어요. 당신 곁으로 돌아왔어요. 연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가 껴안습니다. 둘은 강가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느낍니다. 연하가 울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 계셨어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가 그녀를 안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매일, 매 순간 당신에게 돌아가겠다는 약속만 생각했어요. 연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 돌아왔어요. 제 기도가 닿은 거예요. 하늘이 들어준 거예요. 그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연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제 마음 속으로, 제 인생 속으로 기적처럼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석양빛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두 사람의 모습을 담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 위로, 붉게 물든 하늘 위로 멀어집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석양은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기적은 존재한다는 듯이,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듯이